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임직원 여러분. 저는 피플앤스토리 사회를 맡은 기업문화혁신팀의 이예정 매니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세션이 이번 피플앤스토리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직원분들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사업장의 많은 직원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통해 보내주시는 의견도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플앤스토리가 벌써 3회차를 맞이한 만큼 피플앤스토리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피플앤스토리는 우리에게 듣는 진짜 우리 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현대차 구성원들이 직접 스피커가 되어 본인의 도전 경험, 성장 경험, 업무 스토리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저도 피플앤스토리를 준비할 때면 우리 동료들이 가진 색다른 이야기에 정말 놀라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석하신 여러분들께도 꼭 알찬 인사이트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포테인먼트 개발센터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고속도로를 주행하시면서 하이패스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하이패스 기술이 2007년에 처음으로 개통된 이후 16년이 흐른 올해 7월 하이패스 이용률이 9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하이패스 시스템인데요. 그럼 혹시 처음 하이패스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도 기억하실까요? 먼저 하이패스 영업소나 인터넷을 통해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셔서 설치까지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가진 카드가 없으시다면 신용카드사를 통해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으시거나 편의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이용하여서 선불식 하이패스 카드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 작동시켜야 하는데요.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쭉 말씀드리니까 저는 숨이 찬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려니 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막상 그 절차를 하나하나 되돌이켜 생각해 보니 2023년에 온 국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시스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존 하이패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물 카드 없이 하이패스 사용이 가능한 이 하이패스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우리 회사에서 개발을 하였고요. 신형 그랜저 GL7에 탑재하였습니다. 집요한 연구를 통해 고객 경험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계신 이승재 책임연구원님과 최민석 책임연구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책임님. 안녕하세요. 멋지게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더듬어가지고 너무 죄송할 따름인데요. 본인들께서 직접 멋있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재 책임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개발 1팀 소속 이하이패스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ETCS 제어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재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석 책임연구원입니다. 커넥티비티 팀 2파트에서 이하이패스를 포함한 국내외 차량 내 간편 결제 서비스와 해외 커넥티드카 서비스 운영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책임님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앞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담당자로서 직접 이 하이패스 시스템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하이패스는 실물 하이패스 카드 없이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이라고 하는 차량 ETCS에 내장된 ES의 칩에 하이패스 카드 정보를 다운로드 받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 블루링크, 기아 커넥트, 마이 제네시스 앱 내 이하이패스 메뉴를 통해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고 이하이패스를 신청을 하면 대략 2분에서 최대 1시간 이내에 카드사 심사가 완료되고 카드 발급 정보가 당사 서버로 전송됩니다. 서버에서는 하이패스 이용에 필요한 암호화, 키 등을 추가로 주입하게 되고
대기한 상태로 있다가 고객이 차량 시동을 켜는 시점에 이 조합된 정보들이 서버에서 자동으로 차량에 다운로드되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실물 카드 파손, 분실, 도난 걱정 없이 다운로드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책임님 아주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패스가 2007년도에 공개된 후 사실 그렇다한 변화 없이 쭉 사용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회사가 이 시스템을 콕 집어서 대대적인 개선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2020년에 카페이라는 차량 내 간편 결제 서비스를 런칭했는데요. 주유소, 주차장, 충전소 등의 카페이 제휴처에서 실물 신용카드 없이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하이패스는 이 카페이 제휴처를 확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센터 내에서 검토되던 아이템 중에 하나였고요. 처음에는 이 카페이에 등록된 결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유료도로 통행료도 쉽게 결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시작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공사의 규격, 인프라 등 정말 많은 제반 시설을 바꿔야 했습니다. 정해진 개발 일정을 준수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많은 관계자의 부담도 덜고, 또 현재 하이패스 생태계 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OTA 기술을 활용해서 하이패스 카드 정보를 차량에 다운로드 받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고, 옆에 계신 승재책임님께서 계신 플랫폼 개발 1팀, 또 소프트웨어 개발팀, 서버 개발팀 등 센터 내 전 유관 팀과 또 모비스, 오토에버, 현대카드 등 그룹사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임님. 카페이 서비스를 확대한 과정 중에서 탄생한 아이디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럼 플랫폼을 담당하시는 승재 책임님 그리고 플랫폼 개발팀에서는 어떤 계기로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셨나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이패스 시스템이 사용된 지가 한 10여 년이 좀 흘렀는데요. 이번에 좀 한번 좀 새롭게 좀 변화해 볼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개발을 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거는 뭐 결제 정보를 좀 화면에 표시해 주다든지 아니면 하이패스 카드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좀 표시해 주는 정도의 UI를 좀 바꾸는 정도의 미비한 수준이었습니다. 좀 근데 실물 카드 없이 이렇게 카페이랑 연동해서 하이패스를 써본다라는 게 좀 새롭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 커넥티드 카라는 얘기가 좀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이패스 카드를 구입해서 단말기에 꽂아서 사용하는 경험은 너무 옛날에 좀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 하이패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얽힌 좀 관계 기관도 많고 문제가 좀 많지만 기술적으로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한테 좀 더 나은 기술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싶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변화의 필요성이 느껴졌다라는 그 대목에서 저 역시도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변화의 만큼 시작부터 참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승재 책임님께서 이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물꼬를 터주셨다고 저는 전달받았는데, 당시 그 고난의 과정 한번 공유해 주시죠. 네, 좀 시작부터 많이 나당이었는데요. 방향성만 있었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해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거를 좀 개발하고 또 사업화까지도 또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어기만 담당하고 있는 저 혼자서만은 좀 풀 수 없는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개발 컨셉 초안 자료 하나 딱 들고 이제 여러 기관을 좀 방문하면서 좀 개발 가능성을 좀 검토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런 관련 조직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EIPS의 서비스의 개발 컨셉들을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먼저 방문한 기관이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 인증을 담당하는 도로교통연구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카페이를 연동한 이 하이패스 단말기가 인증이 좀 가능하겠느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관련 규격도 없고 표준도 없고 인증을 좀 못하겠다. 그래서 규격을 담당하는 도로공사 본사를 좀 방문해서 협의를 해서 오면 한번 규격을 만드는 거는 검토는 해주겠다.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공사 본사가 저희 김천 구미에 있는데요. KTX 타고 출장까지 가서 담당자 만나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요. 비표준 하이패스 카드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규격인데요. 좀 이따 화면에 나오겠지만 그 화면에서 보시면 한 4가지 정도의 비표준 하이패스 카드 규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아이디언 카드 말고 상단에 보이시던 것처럼 SD 메모리 카드 타입의 하이패스 카드도 있고요.
저희 심 카드는 아마 애프터마켓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은 써보실 수도 있는데 심 타입도 있고 뭐 USB 타입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쓸 수는 없는 거였고요. 맨 아래 보시다시피 메리평 타입의 뭐 카드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하고 안테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진짜 표준의 단 3줄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사용해 보면 카페이 시스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랑 협의를 하는데 일단 너네가 구차야에서 가져와. 이거 어떻게 카드를 뭐 발급할 거고 뭐 잔액은 어떻게 관리할 거고 이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직접 해보면 뭐 협조 한번 해줄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와서 카드사 만나고 카드 IC 제조사 만나고 좀 고생이었는데 일단 책상에 앉아만 있지 않고 여러 기관 만나면서 좀 이렇게 두들기면서 개발을 했던 게 좀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의 시작까지밖에 아직 안 들었는데 벌써 저는 약간 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에 최민석 책임님께서 PM으로서 중간에 투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직면하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가 저는 궁금한데요. 사실 저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하지 하고 참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석 책임님. 제가 기존 조직에서 현재 소속인 커넥티비티 팀으로 21년 8월에 이동을 했고 바로 이하이패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세계 최초의 서비스를 기획, 개발한다는 부담감도 컸지만 무엇보다 서비스가 최초 탑재되는 GN7 양산 일정이 불과 1년 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넉넉치 않은 일정 때문에 굉장히 막막했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당시 파치장님 팀장님 너무 미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계획이라고는 없는 P형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더 헉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민석 책임님께서는 초기 인볼브 과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또 승재 책임님께서 말씀 주시기로는 민석 책임님께서 와서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민석 책임님께서 프로젝트 초반 세팅을 잘해주신 덕분에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었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네. 민석 책임님은 PM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시면서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이렇게 현명하게 진행해 나가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너무 그 대본에 없는 과찬의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요. 초반 세팅 과정에서 이제 승재 책임님과 그리고 같은 팀에서 근무하시는 신동찬 연구원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객 사용 정책이나 시나리오를 기획하는 역할이 PM인 제게 있었지만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결국 책임님께서 담당하시는 최종단의 ETCS인데요. 기술이 뒷받침되는 기획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기술 사양에 대해서 정말 책임님께서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류하기 이전에 이미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 제공 방안에 대해서 저희 팀의 한수진 연구원님께서 많이 검토를 해주신 부분도 있어서 그 또한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PM은 결국 최적의 결정을 적시에 도출하기 위해 참여자들을 잘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부문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어느 부문은 더 많은 개발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은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선 컨셉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 사양을 정하는 것이 중요했고 각 개발 담당자별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발할지 서비스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일례로 하이패스 카드에는 다양한 암호화 키가 적용이 되는데 현재 실물 플라스틱 카드 방식에는 카드 발급 단계에서 그 키들이 주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하이패스는 이와 동일한 방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차량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칩에 발급해 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했고 이것은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를 누가 구축할 것이냐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하이패스 신청을 모바일 앱 기반으로만 할지 아니면 차량 단말에서도 제공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도 있었고 현재 약 90%의 고객이 신용카드와 연계한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쓰고 있는데 선불 충전식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는 일부 고객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발 대응은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필요했습니다.
정말 선택과 선택과 선택의 연속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결정을 기다리느라고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PM께서 팀원들이 프로젝트에 잘 집중하실 수 있도록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너는 어떠한 역할을 해주면 된다 롤을 딱 정의를 해주시니까 특히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프로젝트에서는 일정 조율을 현명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하이패스 프로젝트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그 과정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수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또 다른 하나는 아이디어를 어떤 개발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설득 과정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감탄하면서 들었었거든요. 두 책임님들만의 설득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로공사를 좀 설득하는 게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들이 좀 원하는 거를 좀 들어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조직은 좀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좀 충족을 해주면 우리의 좀 얘기도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도로공사는 아무래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이고 과거에 좀 얽매여 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혁신을 좀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한 예로 도로공사가 지금 하이패스 표준을 관리하고 있고 실제 하이패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이패스 단말기는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혁신을 하려면 제조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의 한 가지가 카드를 삽입해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카드 IC의 접점이 불량하거나 카드를 잘못 꽂았거나 이러기 때문에 도로 하이패스에서 결제 회수가 되지 않고 미납이 발생하고 미납 통지서를 날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좀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이런 카드 없는 시스템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됐고 또 한 가지로 너네 인프라는 건드리지 않을게. 그리고 너네 규격 내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줄게라고 했던 것들이 그렇게 파트너십을 했던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로공사 담당자였으면 진짜 땡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제시하라. 어쩌면 기본적이면서도 설득의 핵심이 되는 힘인 것 같습니다. 민석 책임님께서는 어떠셨나요? 그 이하이패스 상품 자체는 신용카드사의 상품이기 때문에 카드사 협업,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시장 점유율을 단 0. 몇 %라도 올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카드의 경우 그룹사라는 이점과 또 애플페이 도입과 같이 혁신 상품에 대한 니즈가 가장 큰 카드사였기 때문에 초반부터 원활하게 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실물 플라스틱 하이패스 카드에 대한 카드사의 페인 포인트는 약 5,000원에 해당하는 카드 제작 발송 비용,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의 간헐적인 불량 파손, 그리고 고객이 신청하고 배송받고 차량에 장착하기 전까지 요금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하이패스는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고 카드사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 특징이 한 카드사에서 상품을 출시하면 후발로 이제 경쟁하듯이 속도를 내는 특징이 있는데요. 서비스 양산 시점에는 현대카드만 단독으로 상품을 출시했지만 야 너네가 2등을 놓쳐선 되겠냐 뭐 이렇게 계속 속도를 독려한 결과 현재는 신한, 삼성, 국민 등 4대 카드사에서 모두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비하인드 스토리로 꼴찌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국민과 삼성이 동일 날짜에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담당자들의 조급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단순히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두 책임님께서 검토하셨던 노력들이 이렇게 설득해서 풀어져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재 책임님, 처음에 예상하셨던 것보다 개발의 규모, 개발의 종류 모든 것들이 너무 방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으셨다고요? 네, 일단 시작부터 난항이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개발이 좀 마찬가지로 목표 차종은 다 정해져 계시고 개발하시는 아이템들 다 힘들게 하고 계신데요. 일정도 좀 많이 짧았고
이게 또 단순 제어기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차량 내 유관 제어기와 이렇게 연동하는 그런 수준이 좀 아니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제가 하던 업무처럼 그냥 사양서 배포하고 개발사 가져오면 평가해서 양산 일정 맞추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했던 거는 개발사로 일단 출근을 했고요. 사유는 일단 사양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개발사들도 질문도 많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 좀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서는 좀 할 수 없던 거였고요. 또 오류가 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서버 문제인지 아니면 뭐 사업 쪽에서 풀어줘야 될지 문제도 바로바로 결정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자리에 좀 가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좀 회의나 이런 것도 커뮤니케이션도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그렇게 하면서 또 서로 존중하면서 일하는 그런 협업을 했던 것들이 좀 주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사실 조직이라는 게 또 사람이라는 게 함께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두 책임님께 갈등 없으셨나요? 어려움 없으셨나요?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우리 팀에는 그런 갈등 같은 거 없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책임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떤 것들이 기반이 되었는지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승재 책임님, 복잡한 협업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일단 정말 좀 일단 사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 대본에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으쌰으쌰 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개발에 참여한 업체들도 이거 한번 하면 되겠다, 새로운 아이템이다, 좋겠다라는 좀 공감대가 형성됐던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자연스럽게 좀 보통 이제 문제점 나오면 품질한테 안 당하려고 이렇게 숨기고 이런 것들 좀 많은데요. 이거는 좀 일정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숨기는 거 하나도 없이 바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서로 오픈하고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여러 업체가 좀 모여서 일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소통 단계를 줄이는 게 되게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저희 최민석 책임님께서 매주 주간회의도 주도해 주시면서 몇몇만 모여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좀 문화를 만들어줬던 게 저희 좀 프로젝트를 잘 진행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민석 책임님께서도 PM으로서 이 포인트에 대해 한번 얘기해 주시죠.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산 일정이 촉박하게 정해져 있기에 결정된 개발 사양이 번복될 경우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참여 부문과 함께 매주 개발 진행 상황과 의견을 공유하고 그 자리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합의된 내용을 포함한 프로젝트 진행 현황에 대해서는 실 센터 주관은 회의를 통해 공유됐고, 의사결정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실장님, 센터장님께서 빠르게 결정해 주셨기에 일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매립형 하이패스 서비스라고 저희가 좀 다소 연구소스러운 네이밍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센터장님께서 이하이패스라고 네이밍을 선정해 주시기도 했고요. 네, 그 이하이패스가 지금 도로공사에서 공식 브랜드 명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제 느낌에는 정말 좀 잘 지은 것 같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얘기한 얘기 좀 더 이어서 하면 정말 진짜 저희가 모두 한 자리에서 좀 소통하다 보니까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얘기하면 다시 오거나 의견을 냈는데 다시 또 고쳐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같이 좀 조율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피드백이 오거나 말 바꾸거나 하는 경우 없이 좀 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한 5-6개의 업체가 모여서 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하나의 회사처럼 좀 일을 했던 것 같고요. 정말 그냥 한 팀이 돼서 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책임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단순히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동료로서 프로젝트 원을 대하신 것들이 이러한 협업에 힘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힘들게 개발한 이 하이패스가 지난해 진엔7 그랜저에 최초 적용된 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그랜저의 출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고객들의 반응이 어떨지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스텝 직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만든 제품이 실제로 상용화가 되어서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이런 과정의 느낌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승재 책임님.
네, 사실 이 하이패스 시스템은 그 앞서 얘기한 ESE라는 칩이 내장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Gen7 이후에 판매된 신차나 뭐 개조차 이런 데서만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아직 많이 사용 못 해 보셨을 것 같고요. 실제 고객들도 아직 사용하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기사나 카페나 이런 데 보면 후기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 새롭다, 괜찮다라는 좀 의견이 좀 올라오면 좀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좀 때로는 이제 이게 뭐 새로운 거냐 뭐 이렇게 좀 불평하고 기존에 있는 하이패스 카드 쓰면 되지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몰래 용건이 아닌 것처럼 카페 사용법 이렇게 하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라고 좀 댓글도 달고 있고요. 이런 제품을 만들어 놓고 고객이 좀 사용하지 않으면 진짜 좀 무의미한데요. 이렇게 좀 후기들도 올라오고 사람들이 쓰고 있고 사용률도 좀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좀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또 다른 가치는 고객 경험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좀 만든 주요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고객에게 좀 수고를 덜어주자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고객 VOC를 좀 수집하다 보면 그런 분 없을 거라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냅다 신용카드를 꽂거나 체크카드를 꽂아서 왜 결제 안 돼라고 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이제 후불카드가 한 90%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데 1년에 300만 장이 새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좀 저희가 EI패스를 만들면서 OTA로 손쉽게 내려줄 수 있다라면 저희 그런 고객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회사 제품의 좀 수준을 높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민석 책임님께서는 카페에서 활동 안 하시나요? 네. 대본대로 가겠습니다. 네, 저 역시 정체를 숨긴 채 EIPS가 적용된 차종 뭐 카페 동호회에서 고객 반응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고객 문의에 대해서 댓글도 달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승재 책임님과 제가 서로의 정체까지 모른 채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승재 책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I패스가 신차 개조차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아직까지 많은 고객이 EI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엔 조심스럽지만 한번 EI패스를 이용한 고객은 이탈 없이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실적을 확인해 보면 매월 이용 건수와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EI패스를 발급받은 약 85% 고객이 이탈 없이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굳이 의도를 갖고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통행료 결제가 되기 때문에 마치 주행 보조 기능처럼 고객 차량 경험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본적이고 주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프로젝트는 즉각적인 수익성보다는 고객에게 편리하고 즐거운 차량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이 됐습니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 기존 실물 플라스틱 카드 대비해서 약 5천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용카드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절감된 비용을 당사와 나누기보다는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자라는 방안으로 논의를 했고 그 결과 EIPS 상품 연회비 면제, 통행료 결제 금액 캐시백 제공, 가입 감사 기프티콘 제공과 같은 고객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큰 비용 혜택은 아니지만 이러한 그 노력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 이미지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임님. 벌써 이제 슬슬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페이 혹은 이하이패스 모두 좋습니다. 이 둘의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더불어 오늘 이렇게 많은 직원분들과 함께 자리하셨는데 프로그램 참여하신 소감도 간단히 말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석 책임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EIPS가 신규 서비스인 만큼 순차적으로 전 차종의 기능을 탑재하고 이용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대 카드사 외에도 농협, 하나, 롯데, BC 등 전 카드사의 제공 확대를 추진 중에 있고 고객이 신청하는 단계를 계속 간소화한다던가
그리고 선불 충전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기능 제공도 곧 검토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하이패스는 차량 내 간편 결제 서비스인 카페이의 세부 영역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카페이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치 아이폰 갤럭시 유저가 애플페이, 삼성페이를 이용해서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주유소, 주차장, 충전소 외에도 스타벅스와 같은 F&B 영역까지 카페이 제휴처 확대를 진행 중에 있고, 모바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차량 본연의 기능과 연계된 차별적인 서비스를 기획해서 확실한 편의성을 기반으로 차량 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임님. 이어서 승재 책임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민석 책임님이 말씀해준 거에 되게 공감을 하고요. 일단 고객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대가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그 인프라 문제는 좀 풀 문제는 많긴 하지만 그 이하이패스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놨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단순히 그냥 저희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게 아니라 고객 니즈에 맞춰서 고객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더욱더 긴장하셨던 두 책임님이신데요. 오늘 말씀 감사하다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지만 Q&A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커피빈 쿠폰까지 준비를 해 두었는데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뒤쪽에 계신 분 먼저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최명규라고 합니다. 연구원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GN7 차주로서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사드리고,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넥스트 레벨을 말씀하셨는데 준비하신 것들 분명히 충분히 잘 준비하실 것 같고, 말씀 혹시 빠뜨렸을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거 보면 저희가 지금 그 하이패스가 한 90% 정도 이용률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이패스 차로가 더 붐빌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물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붐비면 그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쪽에 가서 또 결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 하이패스는 그게 되는지 검토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그 과거 하이패스 단말기와 같은 형식으로 장애인 등록 단말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업 이렇게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좀 답을 드리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맨 처음 이 컨셉을 고려할 때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해결 방안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답일 것 같고요.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점점 늘려가는 것이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용해 보신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차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다변 차로라고 한 3개 차로를 묶어서 하는 인프라 확충도 지금 도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인프라를 확대하면 그런 불편 없이 하이패스가 이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장애인, 네네, 그렇죠. 장애인 단말기는 아직 많이 안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기존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 단말기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 단말기를 구입해서 보훈처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셔서 지문을 직접 등록하고 그 단말기를 써야 됐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 만든 하이패스 단말기는 지문 인식기를 내장할 수 없고 그걸 또 떼서 보훈처에 있는 PC에 연결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장애인 단말기를 제공을 못 해줬던 게 현실인데요. 최근에 지금 아직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몇 개월 전에 도로공사에서 그런 부분이 너무 불편하고 차에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못 쓰고 또 별도로 구매하는 게 불편하다 해서 별도 동의서를 받아서 핸드폰 위치 추적을 기반하에 별도의 보훈 카드를 사용해서 하이패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요. 기존과 같이 옛날처럼 장애인 별도 단말기 사용하지 않고 저희 그냥 하이패스 시스템을 그대로 쓰면서 보훈 카드를 쓰고 핸드폰을 소지하고 다니는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저희 시스템을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임님. 이전에 두 책임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런칭했으니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 운영하면서 더 잘 다듬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앞서 말씀 주셨던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앞으로 더욱더 잘 채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 계신 분도 질문 주시려고 손 들어주셨었는데 네, 마이크 전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쪽에 안경 쓰신 직원분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주행 시험 1팀 최민석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는 요즘 이제 차량들을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계정당 하이패스 카드를 별도로 연결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차량을 폐차하거나 뭐 중고차로 판매해서 명의 이전을 했을 때 대비한 그런 기술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 최민석 책임연구원입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부분을 제가 최민석에 집중하느라 까먹었는데요. 네. 그 공유하는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 그래도 저희가 서비스 컨셉 논의할 때 현재 기준으로 카드 한 장 꽂아놓고 여러 명의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도 이아이패스에서 그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컨셉을 논의했고 그 결과로 프로필당 이아이패스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차에 3명의 운전자를 등록하면 3명이 다 하이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기존처럼 한 사람이 발급받은 이아이패스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카드를 공유하기라는 그 사람 모양을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차를 내가 나중에 판매를 했는데 누군가가 이용해서 내가 부당하게 비용을 지불해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서비스가 지금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연계가 되어 있고 고객들이 중고차로 판매하는 시점에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는 시점에 발급된 이아이패스 카드 정보도 자동으로 삭제 명령이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을 키는 시점에 바로 카드는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당 이용에 대한 리스크도 저희가 다 제거한 상황입니다. 최민석 책임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사전 신청으로 오신 직원분들께서는 저희 신청 주실 때 질문들도 남겨주셨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질문 리스트를 쭉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의외인 부분에서 공통의 질문으로 들어왔던 건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한번 대신해서 전달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말 실무적인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사내외의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이룬 두 책임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사회 부문과 협력할 때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건 아마 강연 중에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 카드사 등 연이 없는 조직에서 컨택 포인트를 찾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일단 이 프로젝트 시작부터 되게 힘들었던 게 저는 그냥 제어기 담당이었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일단 아까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아는 사람부터 찾아가자 했던 게 도로교통연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에 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또 컨택 포인트를 물어보고 또 이제 카드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카드 칩은 저희 회사에서 한 번도 소싱을 해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전혀 연줄이 없는 상황에서 또 현대카드는 최민석 책임님 통해서 현대카드의 담당자를 알게 됐고 그분한테 그럼 현대카드는 어느 업체에서 카드 칩을 소싱해서 쓰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또 담당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한 달이 건너가면서 사람들 만나가면서 사실 제 성격이 아이여서 이렇게 전화 주문도 잘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일할 땐 이처럼 정말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랑 전화 통화하고 만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젝트를 완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민석 책임님께서는 I이신가요? E이신가요?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ISTJ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아이거든요, 사실. 네. 벌써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최민석 책임님과 이승재 책임님을 모시고 이 하이패스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두 책임님분들 외에도 모든 직원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만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신 모든 직원분들을 제가 감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피플의 스토리 사회를 맡은 이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